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맞불을 놨습니다. 전력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건데요.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은 한층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팀 김봉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일본이 한국을 향해 취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은 건가요? 네, 지난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기해서 오늘 관련 내용을 확정해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구분하는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개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태가 지속 발생하는 국가와 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을 뜻합니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가 계속 우려와 함께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지 설명해 주시죠.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한 것인데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백색 국가와 비슷한 개념인 가지역, 그 외의 국가는 나지역으로 총 2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기존 가지역을 가해 1, 가해 2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원래 가지역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해 2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신설되는 가해 2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해 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해 2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기존의 가와 나 이 두 가지 분류에서 가해 1, 가해 2, 그리고 나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됐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가해 1과 가해 2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해 2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기준을 나 지역의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 등 일부에서 나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 허가에서는 가해 1지역은 사용자 포괄에서 원칙적 허용, 품목 포괄에서는 AA와 AAA 등급 허용, 재수출은 가능, 신청 서류는 신청서 1종, 유효기간 3년으로 기존 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설된 가해 2지역은 사용자 포괄은 예외적 허용, 품목 포괄은 AAA 등급만 허용, 재수출은 불허, 신청 서류는 3종, 유효기간은 2년으로 나 지역과 동일해집니다. 개별 허가에서는 가해 1지역이 신청 서류 3종, 심사기간 5일, 재수출과 중개 수출에 대해 심사 면제 혜택을 받지만 신설된 가해 2는 각각 5종과 15일 별도 심사로 까다로워집니다. 현행 나 지역에 대한 내용과 비교할 때 신청 서류가 7종에서 5종인 것도 빼도는 같습니다. 다만 중개 허가에 대해서는 가해 1과 가해 2가 동일하게 심사 면제고요. 나 지역 분류 대상만 별도 심사가 적용됩니다. 상황 허가는 가해 1을 인지한 경우와 통보받은 경우지만 가해 2와 나 지역은 여기에 더해 의심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다만 가해 1지역에서 제외돼도 허가 처리 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경제 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소재 부품 산업에서 한일 격차 원인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 역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도 발표가 이미 된 바 있고요. 여기에 산업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우선 완벽한 국산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여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100% 국산화가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고요. 이에 따라 자칫 탈일본화가 또 다른 예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투자 민간 협력, 공동법인 설립 등을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국산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전쟁에 나선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